지금 방역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심성의껏 그리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방역 체계는 안전하게 보건 체계가 잘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감염병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될 것 같고, 국경을 잊어버리고 이 감염병에 대해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데 대한 연대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의대 사회학 교실에서 일하고 있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기관 자문도 하고 있고 방역 관련된 그런 이제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의료원장 조승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 확진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에는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있고요. 방역단체, 시도에 이제 보건부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체계는 중앙과 지방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 2003년도에 사스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처음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일단 질병관리본부라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이제 행정 조직이 이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민간에서 저희 같은 이제 학계에서도 굉장히 긴밀하게 같이 협력해서 지혜도 나누고 의견 토론도 하고 등등의 채널들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린 소통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어떻게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장이 이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 가장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대단해 보이는 것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사람들을 검사하고 컨택트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이제 접촉자 조사를 해서 잘 관리를 하고 하는 일련의 1차적 방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확진자들을 골라내고 그분 역학조사를 통해서 전파 고리들을 찾아내서 차단하는 과정들이 이번에 신종 코로나19에서는 상당히 주요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중앙에서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보건소 선생님들이 이제 밤낮 없이 그다음에 주말도 없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1차 저지선을 이제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뚫리면 환자들은 그다음에 방역막 밖에 있는 병원에서 일선 병의원에서 중환자의학, 응급의학, 그다음에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역시 굉장히 헌신적으로 의료진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또 국민들이 사실은 상당히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얘기를 해주면은 어쨌든 잘 따르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본인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실제로 상당히 위험한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었던 분들이 스스로의 관리를 잘하고 접촉을 주의를 해서 단 한 명도 접촉자가 발생이 안 된 이런 케이스들이 여러 군데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또 걸맞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 공직에 계신 분들의 아주 헌신적인 노력이 정말 눈물겹도록 처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공무원 공직자들 보면은 뭐 집에를 평일날도 거의 10시, 11시 전에는 가지도 못하고 밤새 전화 받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런 분들의 정말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노력들이 이런 사태를 그나마 원만하게 지금 수습하는 단계에 있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의료진들 현장에서 정말 희생적으로 일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도입이 되는 드라이빙 스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직접 대면 접촉을 안 하고도 진단을 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이 지금 되고 있어서 도움이 되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대량으로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찾아낸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래도 많은 환자들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대량으로 발견해서 그분들의 전파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모두 다 모여서 사실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지 어느 한 부분의 특정한 그런 역할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번째 환자, 8번째 환자, 17번째 환자 3명은 증상 호전 후에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됐습니다. 일단 그 투명한 정보 공개는 이런 어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방역을 함에 있어서 단지 이제 국가의 공권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인 경우가 왕왕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한 지점이 되겠고요. 이때 중요한 것이 서로 간의 상호 신뢰가 깨지면 이것은 더 이상 그 국가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제 이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투명한 정보 공개가 그런 이제 민주적 참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방역망, 그다음에 1차 방역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핫스팟처럼 굉장히 환자가 많이 발생한 그런 우한이나 대구 같은 지역을 봉쇄하는 것에 대한 아마 진지한 논의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방역을 같이 펼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봉쇄가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그 민주주의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자평을 하고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 인류가 대동단결을 해야 되고 더구나 이럴 때 어려운 상황에 빠진 나라들에 대한 심정적이든 물질적인 지원을 통한 어떤 연대의식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연대를 깨는 가장 나쁜 게 바로 혐오와 차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배제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의 갖고 있는 한계로 쉽게 이런 감염병과 싸워 이기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닫혀 있는 그런 마음으로는 사실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지혜를 모음에 있어서는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국경이라든지 어떤 여건을 넘는 그런 이제 어떤 힘을 합치는 그런 방역이 어떤 전 지구적인 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위세를 부리고 많은 나라와 국민들을 공포에 떨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세균입니다. 미생물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게 돼 있고요. 그 이기를 얼마나 빨리, 어떤 규모로, 얼마나 속도만큼 이거를 정복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국민들의 참여와 지금과 같은 여전히 변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연대하면 저는 바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저희도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국민들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좀 더 빠른 종식과 그리고 미래의 더 무서운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조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